어허, 어몽어스 3일 압수!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은 가성비를 위한 노트북 50만원대, 60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레노버의 아이디어 패드 슬림 5 14인치 성능편입니다. 출시는 64만원 정도에 나왔지만 저는 할인할 때 사서 50만원대로 구입했는데 지금은 64만원 정도에 판매를 하더라도 없어서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배송이 한 달 걸린다 그랬나? 아무튼 오늘은 지난 언박싱에 이은 성능편이기 때문에 4000번대 르누아르 노트북을 구입하실 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영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능을 이야기하기 전 간단 사용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제품은 외부에 메탈 소재가 적용되었는데 이게 쓰면 쓸수록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언박싱 때 이야기한 것처럼 내부에는 PC, ABS가 섞인 소재로 내부와 외부의 소재가 조금 다른데 실제로 사용했을 때 오히려 만족감은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이 예쁜 것은 아니에요. 뭐랄까, 어떻게 표현하자면 굉장히 단정한 그냥 기본기에 충실한 학생 같은 느낌? 그냥 무난무난하면서 떨어지는 디자인은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비슷한 가격대의 에이수스 비보북이 더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디자인이 예쁜 것은 아니지만 또 안 예쁜 것도 아니고, 하지만 좋은 것은 가격 대비 마감이 우수했습니다. 대부분 사용자의 심리상 가격이 저렴하니까 뭐 마감이야 포기해야지 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얘는 마감은 진짜 꽤 우수할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사용했을 때 펜 소음은 꽤 있는 편이었고, 노트북에서 중요한 디스플레이는 처음에 제가 이것을 구입할 때 레노버의 IPS, 그러니까 저가형 제품들은 품질이 꽤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사용하면서 50만원대 노트북이면 이 정도의 품질은 꽤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어쩌면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를 수도 있는 게, 좋은 모니터 아니면 좋은 노트북을 쓰다가 예를 보면 품질이 떨어진다라고 당연히 크게 체감이 될 것이고, 노트북에 입문을 하는 분들 아니면 고급형 모니터를 쓰지 않으신 분들은 이 정도라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데? 라고 느끼실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 정도 가격대라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가장 크게 체감되는 것은 NTSC 45%, 그러니까 색 재현율이 낮기 때문에 흔히 말해 물 빠진 색감에 가까워요. 이 가격대에 잘 없는 지문 인식은 생각보다 영역이 작아서 아쉬웠고, 키보드 백라이트는 당연히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더 좋았습니다. 백라이트가 있으니까 이러한 소소한 차이로 고급스러움이 나타나구나가 느껴졌어요. 피감은 생각보다 만족스러웠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러웠고 갤럭시북 이온보다 훨씬 더 좋았는데, 단점이라면 키감이 좋은 대신 소음은 꽤 있는 편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조용히 사용하기에는 펜 소음보다는 키 소음이 조금 더 크게 느껴질 거예요. 무게는 가격대를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1kg 근처대로 가려면 1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지만 얘는 그거의 반값이니까 조금 무겁다고 느껴지기는 하지만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 물론 가볍지는 않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가형 노트북에서 USB Type-C, PD 충전은 진짜 신의 한 수라고 느껴졌습니다. 이제까지 40만원대, 50만원대 이러한 제품을 구입하면 PD 충전은 절대 들어가지 않았지만 얘는 PD 충전이 들어갔고, 외출했을 때 충전기 한 개만 들고 다녀도 된다는 점이 굉장히 편했어요. 영상이나 사진을 찍는 저에게 SD카드 슬롯도 좋았고,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데 2개의 USB 포트도 괜찮았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무선 제품이 많으니까요. 한 가지 단점이라면 하단에 있는 트랙패드인데, 물론 저가형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하긴 하지만 트랙패드의 품질이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쓰면 답답해서 그냥 다시 마우스를 찾게 되는 정도?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는 트랙패드가 그렇게 좋다고 느끼진 못했습니다. 제가 구입한 모델의 배터리는 57Wc를 탑재했어요. 근데 기대한 것보다는 배터리 타임이 꽤 오래 가더라고요. 노트북은 어떠한 작업을 하냐에 따라서 소비 전력이 다르기 때문에 배터리를 정확하게 테스트하긴 어렵지만 밝기 50%, 지능형 냉각, 유튜브 FHD 영상 연속 재생 시 8시간 5분 동안 재생할 수 있었습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밝기를 100% 올렸을 때는 6시간 2분 동안 재생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합판을 열어보면 하판을 분해했을 때 대부분은 일반 노트북과 비슷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살펴본 노트북들의 스피커는 대부분 밑으로, 스피커 드라이브가 위쪽으로 올라와 있지만 레노버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키보드 쪽으로 올라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고, 그리고 쿨링 팬이 커다랗게 여기 왼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와이파이 모듈은 교체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졌고, SK 하이닉스의 SSD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여기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도 M.2 슬롯이기 때문에 SSD 확장이 가능할
할 거예요. 아쉬운 점이 램이 보이지가 않는데 램은 아마 온보드에 박혀있는 4GB 구성으로 보입니다. 이 제품의 어쩌면 가장 큰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게 램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용량은 확장 가능할 수 있게 오히려 2개의 슬롯을 제공하고 있는데 램은 아예 슬롯 자체가 없어요. 납땜으로 박혀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뭐 16기가 버전도 새로 나온다는 말이 있지만 이전 3000번대 시리즈는 그렇지 않았는데 4000번대 르누아르는 왜 램 확장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놨을까요? 그리고 여기는 프로세서가 있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히트 파이프를 타고 와서 열을 식혀서 이쪽으로 배출이 되는 구조이죠. 일로 공기가 들어오고 이쪽으로 나가고 또 하판에 구멍이 시원하게 뚫려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성능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이 제품의 프로세서는 AMD의 라이젠 5 4500U 6코어 6스레드 구성입니다. 라이젠은 램의 클럭도 중요하기 때문에 3200MHz가 들어가 있고 그래픽은 베가 6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먼저 CPU의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 시네벤치 R20을 테스트해봤습니다. 실내 온도는 약 26도. 먼저 배터리 절약 모드를 했을 때 평균적인 점수는 1600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때까지 시네벤치로 돌리게 되면 처음 점수가 확 높다가 2회차 3회차로 가면서 확 꺾이고 그 다음에는 일정한 점수가 나오는데 얘는 오히려 첫 점수보다는 가면 갈수록 한 1630점에서 평균적인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이때 노트북 외부의 최고 온도는 43에서 44도 그리고 중앙부는 129보다는 1도 정도 낮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모드 지능형 냉각으로 했을 때 이때는 대략 400점이 증가한 2060점대가 나왔어요. 오히려 에이수스보다 더 일정할 정도로 점수가 나와줬고 배기구의 온도는 41도에서 45도 중앙부의 온도는 배터리 절약 모드와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고 성능 그러니까 극한 성능의 모드로 했을 때 처음에 1회차 돌리고 깜짝 놀랐거든요. 저가형 노트북에서 거의 2500점이 나와? 싶었지만 극한 성능 모드에서는 발열 제어가 좀 잘 안 되어서인지 시네벤치를 돌릴 때마다 점수가 계속 낮아졌습니다. 이후 4회차에서 평균적인 2270점대 후반이 나와줬는데 이 정도만 해도 CPU 성능이 꽤 좋은 편인데요. 배기구의 온도는 42에서 48도 중앙부의 온도는 39에서 41도로 꽤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이핑을 하거나 게임을 했을 때 이 부분의 온도 그리고 중앙부의 온도가 높다는 것이죠. 아까 분해했을 때 봤다시피 쿨링팬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꽤 시원한 편이었습니다. 시네벤치 점수로만 본다면 제가 가장 좋아하고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ASUS B9 i7 10510U보다는 더 잘 나오는 수치였습니다. 물론 노트북은 성능만으로 따질 수 없고 뭐 디스플레이나 무게나 배터리나 여러 가지를 따져야 되지만 성능만 놓고 봤을 때는 르누아르 진짜 괜찮은데요? 그리고 그래픽카드의 점수를 알아보는 파이어 스트라이크를 돌려봤습니다. 이때 그래픽 스코어는 2882점 3500U의 그래픽 스코어가 2331점임을 생각했을 때 약 500점 정도 더 오른 수치입니다. 사실 이거는 그냥 벤치적인 수치이고 성능 자체가 가격 대비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게임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국민 게임이 롤을 했을 때 지금 옵션은 풀 HD에 모두 중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CPU의 클럭은 4.0GHz 사용량은 대략 뭐 한 넉넉히 50%대 또 이런 말 하니까 또 떨어지네. 그래픽의 온도는 약 60도 그리고 사용량은 80%까지 찍기도 해요. 현재 램 사용량은 한 5기가 정도 이 정도로 돌렸을 때는 평균 프레임은 120대 만약 한타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100프레임대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와 이제는 뭔 저사양 노트북도 롤은 풀업이 아니면은 껌처럼 돌리네. 막 돌았나? 가라. 옵션을 매우 높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균 프레임은 약 100 정도로 내려갔습니다. 만약 진짜 화려한 한타가 된다고 한다면 60프레임 그래도 이상 나올 것 같거든요. 램은 오히려 5기가 정도로 사용한다 보니까 롤 정도의 게임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램에 대한 아쉬움이 크게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매칭이 안 되지만 게임 성능을 알아보기 좋은 오버워치입니다. 진짜 제가 한때 플레이를 찍어져 있거든요. 이거 못 믿으시는데 시즌 최고 기록 봤죠? 시즌 3, 4 지금 옵션은 HD급 해상도 그래픽 품질은 중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 이 정도도 게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인데요. 물론 일반 게임으로 가면 다를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지금 한 80프레임, 90프레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외장으로 144Hz 모니터를 쓰긴 어렵지만 그냥 노트북으로 옵치를 즐길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은 나와줘요. 물론 매칭은 잘 안 되지만요. CPU의 사용량은 꽤 낮지만 그래픽카드는 99% 엄청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램은 약 5.4기가를 사용하고 있고 프레임은 지금 계속 봤을 때 최저 프레임이 48, 평균이 88, 최고는 107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픽 품질을 높음으로 당겼을 때 평균 프레임이 60 정도 나오고 있고 최저가 20까지도 찍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훈련장에서의 프레임은 한 60프레임대로 유지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오,
생각 이상으로 이번 루누아르의 성능이 꽤 잘 나와주는 것 같아요. 인텔의 10세대 프로세서를 쓴 i5나 i7 같은 경우에는 외장 그래픽 옵션이 없다면 옵치도 옵션의 타협을 봐도 하기 힘들 정도인데 얘는 50만원대인데 내장 글카로도 꽤 게임을 돌릴 수 있는데요. 그리고 많은 질문 중 하나가 영상 편집인데 사실 영상 편집 자체는 성능이 낮거나 높거나 상관없이 모두 가능은 해요. 하지만 타임라인에서 편집을 하면서 얼마나 덜 답답하냐, 영상을 뽑을 때 렌더링 할 때 시간이 얼마나 더 짧게 걸리냐,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정도의 성능이라면 이제 막 영상 편집을 시작하려고 할 때 화려한 게 아니라 FHD 해상도의 그냥 간단한 자막 정도, 그 이상의 편집을 하기에는 사실 저는 게이밍 노트북을 추천드립니다. 영상 편집은 시간이 생명이거든요. 스피커는 오히려 저는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대부분의 노트북들의 스피커가 바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용은 괜찮지만 침대나 소파에 누워서 사용할 때는 손으로 스피커를 가려버려서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키보드 위쪽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스피커는 저는 좋았어요. 이번 제품을 리뷰하면서 드는 생각은 라이젠이 인기가 있어지면서 노트북 쪽에도 점점 데스크탑과 마찬가지로 가성비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30만원, 40만원, 50만원대 노트북이라 생각하면 마감이나 성능은 많이 포기했어야 됐는데 지금은 그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게이밍, 진짜 고성능 노트북들은 인텔 CPU의 외장 그래픽 조합이 아직까지도 인기가 많지만 더더욱 저가형으로 가면 갈수록 라이젠의 성능이 더 돋보이는 것 같아요. 이 정도 CPU 되는 제품은 굳이 레노버가 아니더라도 뭐 재택근무, 인강, 문서, 인터넷, 고사양 게임을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아쉬운 점이라면 트랙패드, 그리고 램 확장 불가,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살짝 더 좋아지면 좋긴 하지만 또 그렇게 되면 가격이 70만원, 80만원 그냥 올라갈 거예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만약 이 정도 되는 노트북의 가격이 70만원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저는 구입하지 않겠지만 60만원 이하대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가성비는 최고일 것입니다. 또 70만원대 이상으로 넘어가면 무게가 가볍다거나 아니면 인텔과 외장 그래픽의 조합, 다양한 선택지가 많아서 만약 이 정도 성능이 되는데 70만원 이상으로 넘어간다면 추천드리진 않을게요. 얘는 진짜 뭐 한 50만원대 그 정도에 구입하면 최고고요. 이번 루누아르 제품은 진짜 꽤 괜찮은 것 같아요. 프로세서의 성능도 꽤 괜찮고 노트북이야 지난번에 비해서 가격이 좀 오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훨씬 더 높아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스펙을 비교해보니까 레노버가 마음에 들어서 구입하긴 했는데 그냥 루누아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제품 한 50만원대로 구입하면 진짜 가성비가 아주 죽여주는 노트북일 것 같습니다.